고속철 개통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역 진입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뒤면 전 세계 대학 청년들의 축제인 유대회가 개막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는 어디까지 왔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 자동차 소울이 출시 6년여 만에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진 가운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차가 얼마나 자주 다닐지, 요금은 또 얼마나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TX 열차가 광주역에서 서느냐 마느냐, 또 세운다면 어떤 방식이냐를 놓고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호남고속철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 6일에야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안에 가닥이 나온다던 최종 계획은 1월 중순까지로 늦춰졌다 결국 일러도 2월 초에야 승인을 앞두게 됐습니다. 가장 예민한 광주역과 서대전역 진입 문제를 놓고 진통을 앓아왔지만 여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운영 시간과 운임부터 어떤 종류의 열차가 광주역에 진입하는지, 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대나 운행할지를 담은 계획안은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유리하게 좀 전달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또 국민들 상대로 해야 되고 지자체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좀 의견을 많이 해서. 일단 코레일은 광주역 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왔고 국토부도 어렵지 않겠냐며 미지근한 반응을 이어왔습니다. 그간 논의되어 온 스위치백, 즉 역주행 방식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정읍역에서 선로를 바꿔 운행하는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속도 저하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토부나 또 저희 코레일에서 확정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국토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운영 계획안을 승인하고 3월 중에 호남 고속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열차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통을 2달여 앞두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역 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만한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신축 중인 유대의 수영 경기장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어졌죠. 현재 공정률 80%인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광주여대에 신축 중인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인데 다 지어지고 나면 유대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유대에 필요한 경기 시설은 모두 70곳으로 양궁장을 포함한 신축 경기장 3곳은 오는 3월이면 완공됩니다. 나머지 경기장은 광주는 물론 전남북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에 사용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상생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안을 모텔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도 오는 4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현재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111개국 10,000여 명. 참가 선수단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가 예상됩니다. 개막 하루 전인 7월 2일에 수구와 축구를 시작으로 총 21개 종목에 걸쳐 570개 경기가 펼쳐지며 모두 272개의 금메달이 쏟아집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광주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며 대회 운영 부분도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한 조직위는 경기와 비경기 분야 등 전체를 72개 분야로 세분화해 광주가 세계로 열리는 첫 국제대회를 성공대회로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을 중심으로 남은 일정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주 유대회가 성공하려면 흥행도 시켜야 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 시설을 활용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성공 개최를 위한 조건, 이계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3년 여름 대구는 전국을 넘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북한 미녀 응원단은 대회 흥행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도 이 점에 주목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해 들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분위기도 있는 것만큼 서로가 그 의지를 살려서 저희 교류 쪽에 좀 힘을 실은다면 유대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광주가 유대회를 치른 뒤 빚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저비용 고효율 행사를 실현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개최에 써야 할 돈은 6,900억 원. 국비 지원을 빼면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적자 대회를 벗어나려면 글로벌 마케팅과 스폰서십 체결이 절실합니다. 막판 힘을 더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대회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대회를 위해 신축한 경기장 시설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사후 활용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선수촌 임대료로 4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과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백억의 사용료 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결국 부담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광주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유대회가 흥행 실패와 적자 우려를 털어내고 성공의 역사를 준비하기까지 이제 반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조현성 기자였습니다. 광주 MBC가 마련한 신년 중국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중국 현지에서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해의 한 LED 기업. 관공서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 기업은 20여 년 전 맨손으로 중국에 건너왔던 정희천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도 제법 성공한 정 대표에게도 사업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이 조금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장에 접근이 안 되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이곳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은 사업 초기에 중국 관리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투자 유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현지 사업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들의 의식 차이입니다. 거의 자기 일처럼 자기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죠. 근데 거기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정책이 숨어 있던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행정기관 내부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양성분표라든가 이게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대기업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인력들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사실 보면 그걸 이제 관이 대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지역의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중국 내에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개관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目前因为对于整个它的文化展示各个国家的展示的内容我还不清楚，但是从我们目前 유대는 아직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어떠한 성격의 센터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들의 수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중국부와 같은 종합적인 행정 지원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해부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도 스케이트 타기에 좋은 날씨일까요?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맑은 하늘빛이 드러나면서 시청 앞 스케이트장의 빙판은 더 하얗게 빛납니다. 나흘 동안 이어졌던 강추위가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스케이트장을 찾은 아이들은 신나기만 합니다. 스케이트를 타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24일 문을 연 광주시청 스케이트장은 주말과 휴일에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웠는데요. 춥다고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오늘 날씨도 되게 해도 쨍쨍해서 너무 따뜻하고. 스케이트장은 광주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찾지만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청 일대가 온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도 스케이트 타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에는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광주의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쾌청한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낮 동안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등기소가 상무지구로 옮겨간 뒤 옛 등기소 건물이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 놀리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쌓여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전윤철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재산 같은 그렇게 방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기관이나 해서 그냥 저녁에 갈 때는 캄캄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뭔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좋겠네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우서 후보가 지방 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구청장인 박우서 후보는 광주적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만나 여의도의 갇힌 정치를 해방시키고 풀뿌리 정치인들의 중앙 진출을 돕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생 21살 양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소울이 출시 6년여 만에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년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소울이 지난 7일을 기점으로 누계 생산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일 차종으로는 스포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한 소울은 지난해 생산 물량 가운데 98%가 수출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고 북미 시장에서는 박스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정시모집 가군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대는 정시모집 가군 전형 결과 854명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부적격자 108명을 제외한 지원자 1,300여 명을 예비 순위자로 선정했습니다. 합격자들의 등록은 오늘 30일부터 시작되고 미등록자가 나올 경우 예비 순위자가 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 처리됩니다. 전남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이 등록금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성회 회계를 대체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등록금 고지를 앞두고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들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거둘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이후 딸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처음 사람을 살해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침착하고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신대 광주 한방병원 최진봉 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유두석 장성군수와 직원들이 905만 5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